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3학년 한국지리 해설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자, 오늘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여러분들 3학년 올라와서 두 번째로 보는 학력평가인데요. 시험은 어떠셨나요? 자,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었는지 어떻게 풀이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전반적인 문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총평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잘하고 있어. 그리고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한국지리 공부를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번 3월부터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배웠던 것만 잘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한 친구들은 마음이 굉장히 조급할 거예요. 미리 공부를 다 해왔고 그리고 한번 개념도 다 돌렸는데 시험을 봤더니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던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이 꾸준히 잘 쌓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들 잘하고 있다고 나 자신을 믿고 여러분들 실력이 점점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4월 학력평가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나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금기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아마 잘 못 본 학생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시험을 보고 나서 와 정말 잘 봤어! 이런 친구들보다 진짜 오늘 아깝다, 아쉽다, 맞출 수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더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항들은 평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친구들이 있긴 있었겠지만 3월 학력평가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항들이 출제되었고 그렇게 고난도의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꾸준히 개념 공부를 해오고 개념을 한 번 정도 돌린 친구들 그리고 개념을 돌리고 문제를 여러 번 풀이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평이하게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평이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면 일단 돌직구의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뺑뺑 돌리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지게 하는 그런 선지들이 있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A는 B, B는 C 이런 식으로 돌직구로 그냥 바로 정답 같은 것들을 제시해주는 또는 오답인 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이런 선지들이 전반적으로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에 얘가 정답이구나 또는 얘는 틀렸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선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동안 많이 출제되어 왔었던 낯이 익은 선지들이 많이 출제되었었고요. 아주 새로운 선지들이 출제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이 익게 많이 봐왔던 선지들을 보면서 쉽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또한 새로운 자료들이 몇 개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번 문항은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제주도의 등온선 변화가 출제됐는데 이 제주도의 등온선 변화가 해발 고도와 같이 출제되면서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판단하기 조금 까다로웠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를 보시면 이게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자료이구나.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자료를 보시면 해발고도에 따라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데 5도선이 옛날보다 올라갔구나. 높은 지역이 따뜻해졌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장 재밌었던 문항은 2번 문항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탈출 카페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나이에 방탈출을 하러 가기에는 조금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아직 사실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TV에서도 방탈출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탈출 게임을 통한 도시 재개발 학습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것들을 문제에 출제하는 이런 문항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형 자체는 익숙한 유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자체가 조금 신선하긴 했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 말고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문항들이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꼈던 문항은 아마 요 13번 문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후와 관련된 문항인데요. 가장 어려웠던 문항이죠. 그래서 1등급을 가릴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기후 관련된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이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도가 나왔고 또 그래프도 나왔는데 사실 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요 장수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장수가 출제되었는데 장수는 일반적으로 위도가 비슷한 지역들과 함께 출제되는데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있는 지역들과 장수가 출제되다 보니까 그래프에서 장수를 구분해내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13번 문항 말고는 그렇게 특이하거나
또는 어려웠던 문항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학력평가나 모의평가를 볼 때마다 시험지를 모아두세요. 이 3학년부 같은 데 가면은 남는 시험지를 이렇게 다음날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남는 시험지를 가져다가 집에 잘 모아뒀다가 10월이나 11월쯤에 마지막으로 점검할 때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4월 학년평가 문제지를 풀어보시면 이거 되게 쉬운 문항이었구나. 내가 이걸 왜 틀렸지? 그때 정말 내가 한국지 초보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쉬운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을 문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도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지도와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고요. 방금 풀어봤던 이 문항도 이제 지도, 이 지역들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풀 수 있었던 문항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도에는 익숙해져야 할 때입니다. 지도를 반복적으로 보고 항상 공부할 때마다 옆에 지도를 펴놓고 공부를 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도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주 보면서 눈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럼 어떤 지역들을 자주 봐야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지역들은 기출되었던 지역들입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기출되었던 지역들을 지도에 정리해 놓고 그 지역들 자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지도 학습이 안 됐다면 이제부터라도 백지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지도를 자주 보는 습관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렸었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1월에 수능에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거두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응원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 안녕!